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난민이 벌써 한 주 동안 8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42호 추방정책 트럼프가 도입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제 도입했죠. 물론 뭐 말은 그렇지만 이제 불치자들 못 들어오게, 그리고 난민들 웬만하면 오지 말라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자체가 지금 불치자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지금 뭐 1,800만에서 3,600만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민 세관 단속국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2호 정책 타이틀 42가 곧 폐지될 거를 알아서 이 난민들이 지금 한 주 만에, 그러니까 목요일로 끝나지 않았을까? 자정? 그러니까 금요일부터죠. 83,000명이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불법 체류자가 600만 이상 들어왔어요.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성폭행범이고 살인범인지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바이든 정부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난민들, 불치자들 많이 들어와서. 그럼 이제 이들이 다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정부. 그럼 미국 정부 공무원들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들도 어차피 대다수가 한 99.9%는 민주당원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도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은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생기죠. 그리고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은 민주당을 찍겠고 가족 초청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럼 불치자들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시민이 돼서 역시 민주당을 찍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표밭이 늘어나는 거죠. 이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원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미국을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만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몰상식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국경이 탄탄했을 때는 트럼프 정부 때였다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어요. 자, 팍스뉴스하고 결별하는, 팍스뉴스가 이제 트럼프하고 결별하는 것 같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또 경영진에 이제 파울 라이언, 문제 많은 파울 라이언이 있습니다. 전 연방 하원의장이지만 라이너죠. 무늬만 공화당원, Republican in name only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자, Fox Corporation suddenly decides to air Trump's Iowa rally. 시청률이 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터커 클라우슨 해고한 뒤에. 근데 터커 클라우슨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했지만 그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류 뭐 팍스 뉴스도 주류 언론, 완전 주류 언론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어쨌든 팍스 뉴스 통틀어서 TV 채널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뽑아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터클 크라우슨이 다루는 이슈들은 다 진짜 이슈들이고 중요한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에서 뉴욕타와포, CNN 이런 기득권, 엘리트 진영이 어떻게든 터클 크라우슨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랠리를 이렇게 방영했어요. 팍스뉴스가 트럼프 랠리 방영한 것도 아마 몇 년 만일 겁니다. 자, 팍스가 평균 시청자가 회당 320만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170만 명. 거의 절반가량 뚝 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헌터 바이든이 매춘부를 이렇게 고용한 건 놓고 이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이, 공화당의 연방 하원의원이 지금 조사 착수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은 하원 감독위원이죠. 예,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파고들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멜라니아 트럼프 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의 2024년 대선 도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승리 위에 뛰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내조 의지를 밝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남편은 첫 정부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그 첫 임기 때. 그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위대함과 번영으로 이끌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고 사랑과 힘으로 미국을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바이든 때보다는 트럼프 정부 때가 훨씬 낫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외교적인 이슈나 뭐 북한 이슈든 중국 이슈든 러시아 이슈든 국경, 남쪽 국경 이슈든 제조업 이슈든 규제 완화 이슈든, 특히 이제 제가 점수를 주고 싶은 건 특히 파리기후 협약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후변화 그 alarmist, 기후변화 allarmism에 대응한 거, 거기에 이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트럼프한테. 그리고 트럼프가 CNN하고 토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계속 퍼야 된다. drill baby drill. 막 퍼야 된다 이겁니다. 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기름이 제일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기후변화 어젠다 때문에. 그 기후변화 어젠다가 효과 있다는 것, 그 증거도 없어요, 지금.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 국경이 뻥 뚫리면서 지금 난민들 뭐 8만 명이 일주일 만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펜타닐도 어마어마하게 가져오지 않을까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펜타닐 딜러들 징계하는 법안들을 다 모조리 킬시켰습니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수라장된 미국 상황을. 펜타닐이 지금 18세에서 45세 성인들 사망 원인 1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 법안, 펜타닐 금지 법안 막았습니다. 주의회에서. 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또 어떤 걸 푸시하냐면은 성전환 찬성하는 부모 양육권 싸움에서 손들어 줄 수 있도록 이런 정신 나간 법안은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전환 자녀들의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는 왜 양육권을 박탈당해야 됩니까? 자, 그리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틴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고 있는데 성범죄 기소 후에 이제 CIA 국장 그리고 백악관 고문 대학교 학장 이런 유명 인사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특종 보도를 했는데 뭐 미성년자를 이렇게 유인해서 성착취한 혐의로 지난 2008년 감옥에서 13개월 복역한 뒤에 사교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이제 여러 차례 주선을 했던 인물이죠. 앱스틴은. 특히 언론학자이자 교수 그리고 시민활동가인 노엄 첨스키. 노엄 첨스키 유명하죠. 2015년 앱스틴과 함께 비행기로 이동해서 앱스틴 맨해튼 자택에서 저녁 식사 약속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고문이었던 캐서린 루엠러는 골드만삭스 변호사로 이직하기 전 앱스틴과 10여 차례 만났고 2015년 파리, 2017년 카리브해로 동반 여행을 떠났습니다.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이 스위스은행 에드먼드 로스차일드 그룹의 에리앤드 로스차일드 CEO 그리고 헨리 키신저 컨설팅사 조슈아 쿠버 라모 대표와도 이렇게 친분을 쌓았다는 건데 이게 좀 놀라운 대목이죠. 로스차일드는 이제 조지 소로스하고도 어느 정도 끈이 있는 그런 가문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중동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그 배후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그러니까 케빈 뉴섬 주지사가 추진한 거죠. 흑인 노예제도 때문에 흑인들이 손해봤다. 그래가지고 배상금 한 명당 뭐 120만 불씩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예산이 이렇게 1년에만 8천억 달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캘리포니아 주 정부 연 예산의 2.5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22만 3천 불 한 명씩 주는데 이게 250만 정도라고 계산을 할 때 8천억 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게빈 뉴섬이 대통령 꿈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정신 나간 예산안이라는 것을 알고서 비를 힐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캘리포니아가 1억 달러 흑자였는데 1년 만에 320억 불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뉴스로 이제 박스 뉴스에서 방영한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아이오와 랠리를요. 근데 이제 캔슬이 됐습니다. 토네이도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의미심장한 트윗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Hank Deplorable 이렇게 트윗을 올렸는데요. The people who said Trump would crash U.S. economy and start World War III have now crashed the U.S. economy and started World War III. 일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미국 경제 망칠 것이고 3차 세계대전 일으킬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반대란 얘기죠. 트럼프를 반대했던 인물들이 지금 3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경제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진실된 스테이트먼트 성명은 없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해고한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면은 뭐 어떤 중책을 맡길지 모르겠지만 내각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My wife's going crazy. You, General. I'll tell you what. Well, I knew it from day one. You're really somebody very special. And when I hear that applause in the audience, when I just say a few nice things, I could go on for a long time about you. But we're very proud of you. And you know, we're leading the polls by a lot. We just get a poll that we're leading the Republican opponent by 30 points in Florida, which is pretty good. And we're leading Biden by 11 points. We're leading everybody. It's less than a year and a half now,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We'll turn around our country. We'll put America first. We're going to have strong borders. We're going to have cheap energy. We're going to have everything. We were energy independent just a short while ago. We're going to be energy, and we were going to be dominant. We were going to make so much money with energy, pay down our debt, lower taxes, but we still gave you the greatest tax cut in history, bigger than the Reagan tax cuts. If you think, General, what we did with regulations was incredible. Biggest cuts. We rebuilt our military. We did things that nobody else could have ever thought of doing. And I just want to say, stay religious, stay together. We're going to be together.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there's no doubt in my mind. I want to thank General Flynn for being a very brave man who was absolutely tortured. And he's stronger now. He's stronger now than he ever was. And it takes somebody very special to pull that off. So, General, thank you very much. Beautiful, Doc. Yesterday,